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었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스라엘에 약 2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쟁의 양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들이 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 가격부터 볼 텐데요. 금 가격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상승은 바로 석유, 원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려 하루 만에 장중 14%를 찍고 지금은 7% 정도 상승을 한 수준으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자산시장의 변화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핵심을 살펴보려면 미국의 태도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현지 시각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선입 앵커 브렛베리와의 한 통화에서 사전에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어는 백악관 쪽에서 예견했던 일이라고 덧붙였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이란 지도부 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몇 명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에 걸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의 동맹국의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과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접촉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전쟁, 이런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자, 과거에는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질타와 그것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졌던 게 정상이었다면, 이번에 이란은 선전포고를 하고 이런 공습을 진행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라는 이런 딱 선 긋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아주 큰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선전포고 없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런 행보가 특이하다고 보면 특이하지만 어쩐지 이럴 것 같더라 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경찰을 계속할 수는 없다, 더 이상 호구도 아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고 전 세계의 전쟁을 억제하며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국방비 지출을 강요하게 되는 부분이고, 미국 국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미국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게 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개입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미국은 이미 세계의 경찰로부터 멀어지는 행보를 보여왔고,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전쟁 양상에서 볼 수 있다시피 미국은 방관자, 더 나아가서 세계의 경찰을 하지 않는 스탠스를 강력하게 선언했다고 보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은 하나의 해프닝일까요?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일까요? 자, 그럼 이런 전쟁으로 인해 지금 자산시장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살펴보자면, 국제유가가 한때 14% 급등, 중동 무역 충돌 여파의 금 달러 강세,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에 13일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14% 가까이 급등했다.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 달러 등 안전자산 가격이 오르고 주요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중동은 세계 원유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란은 석유 수출기구 오펙 3위 산유국이다. 이란의 대응 양상이나 주요 해상로 봉쇄 여부에 따라 원유 시장은 추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은 이란이 세계적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거나 해당 해역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의 3분의 1, 원유의 6분의 1이 통과하는 통로로 국내 수입 원유 또한 이 해협을 거친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가 지도로 보면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모여있는 이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지나가서 원유가 수출되는데요. 이 원유와 천연가스가 수출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이란인데요.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혹은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면 당연히 가격은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과 가장 유사한 1970년대를 볼 수 있겠는데요. 1973년 4차 중동 전쟁이 시작되면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팡팡 터지며 석유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물가가 상승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중에 첫 번째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며 물가가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마치 이 오일 쇼크 때처럼 원유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가는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는 또 안 좋은 이런 특이한 경제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는 방금 보셨다시피 1970년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1970년대에 석유 가격과 금 가격을 겹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주황색이 금 가격이고 석유가 이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석유와 금 가격 모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금 가격은 무려 26배가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쟁의 흐름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우린 다시 1970년대와 같은 자산 흐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2000년대에도 있었는데요. 2000년대에는 9.11 테러와 그로 인한 이라크전, 이것이 진행되면서 4차 오일 쇼크라고 불릴 만큼 원자재 시장에는 큰 일이 닥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원유 가격도 폭등하고 금 가격도 무려 7배가 넘게 상승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금 가격 상승은 과연 일종의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패러다임의 전환일까요? 우리가 미래를 당연히 예견하고 100%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최근 큰 손들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어림짐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이런 탈세계화는 이미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 거대한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2025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 크게 폭발하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게 된 것일 뿐이죠. 이러한 흐름을 당연히 알고라도 있듯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1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도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1950년 이래로 통일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그리고 또 올해에도 이러한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샀냐면요. 추정치 기준으로 이미 근본이제였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었던 그때보다도 더 많은 양의 금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쓸어 담아서 곳간에 채워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보면 좀 재밌는데요. 이거는 1970년대와 그리고 현재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차트를 겹쳐놓은 것입니다. 정말 지금의 인플레이션 차트가 마치 1970년대를 회상하기라도 하듯 거의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인플레이션이 가장 폭등하며 원자적 가격들이 미쳐 날뛰는 이 마지막 피날레를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은 지금의 금 가격 차트를 보면서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은데요. 왜 그런 거 하면 이 차트는 일반인이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딱히 어떤 게 떠오르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기술적 분석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패턴을 보자마자 와,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대표되는 이 패턴은 바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삼각수렴 패턴이다, 요렇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 패턴입니다. 이 삼각수렴 패턴 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그리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데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경우 고점이 점점 낮아지지만 지지선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 패턴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 급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정한 그러한 패턴을 바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정반대의 패턴이 바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데요. 고점은 계속 일정한데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마치 폭등의 힘을 응집이라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이 패턴의 마지막에 크게 폭등을 하는 패턴이 바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다시 지금의 금 가격 차트를 보면 도대체 왜 해외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은 지금의 금 가격이 보시다시피 고점은 계속 유지되는데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의 힘이 응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러한 패턴이 사실 차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가들의 생각처럼 마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예견이라도 되어 있었던 것 마냥 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 모든 가격 흐름을 다 대변하진 않지만 이러한 부분 또한 마치 19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지금의 모습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겠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최근 금 가격의 상승이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으며, 그리고 이러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일종의 해프닝인지 패러다임의 전환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거리가 되실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과거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큰손 세력들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양벨이었습니다.